보자. 자, 지금 보면 구해야 되는 건 B와 C. 우리의 타겟이 눈에 딱 잡혀 있으면서 당연히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많이 끼어 들어가게 등식을 완성해야 되지, 그치? 따라서 일단 이렇게가 제일 좋아 보이지. 요거랑 같다라고 놓으면 A가 좌우변에 2번 사용되기 때문에 알아서 사라질 것이고 B가 나오겠네. 자, 대각선을 먼저 바로 더하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에 X제곱 있으니까 4X제곱 더하기 XX 2X 더하기 A는 저거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2X제곱이니까 알아서 A는 지워지고 B 나오네. B는 그럼 뭐야?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X. 자, 그 다음 C를 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써야 되고 그 상태에서 모르는 건 최대한 겹치게 잡아주면 이 PQ 모양 딱 이 모양으로 하면 되네. 되냐? 가자. 그래서 가로줄 쫙 더하면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D. 이것이 세로 C 더하기 D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와 같다. D 알아서 지워지고 C 나오네요.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끝이네.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최종 정답은 이렇게. 자, 건널비네. 건널비 바로식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안 까먹었지. 건널비 바로식으로 씁시다. 이게 91. 그 다음 저 깊은 대각선 AG 길이는 우리 막 1차, 2차, 3차, 4차 테스트 볼 때도 몇 번 나왔는데, 그치? 이것이 오르트이다. 따라서 양변 제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50. 곱셈 공식만 안 까먹었으면 맞추는 거네. 이건 그냥 전개식을 쓰는 게 더 낫겠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얘 자체지, 얘 자체. 따라서 50 더하기 91이니까 144네요. 144니까 제곱한 게 144니까 A, B, C의 합은 12. 자, 이거 항등식인데 이게 뭐야? 문자가 2개에 대한 항등식인데 관계식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한 방법은 문자 하나 죽여버리기. 요 관계식을 이렇게 고쳐서 집어넣어 버리기.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한 후에 다시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푸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 첫 번째. 얘를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하면 되지. 맞냐? 그러나 저 주어진 관계식이 그렇게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등식 대입하기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 그러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는 원래 x, y에 내 맘대로 넣어도 되거든. 단 지금은 관계식이 하나가 있어서 정말 아무거나는 안 되고 이건 지켜서 넣어야 돼. 그럼 지켜서 넣자. 이왕이면 편한 걸로 x에 0 넣자. 그럼 y엔 반드시 1을 넣어야 되겠네. 그 다음 y에도 0 한번 박지 뭐. y가 0이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넣자. x에 0 들어가고 y에 1 들어가면 0. b는 마이너스 2. x에 마이너스 1. y에 0 들어가면 여기까지. 뭐 한 20초면 되지 않나? 자, 다음. 이건 잘 했냐? fx 인수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다 알려준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싹 집어넣어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0이다. 양변에 곱하기 4 한번 해주면서 식 좀 보기 좋게 고쳐볼까?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c가 요거는 이제 넘기자. 1이다. 그 다음은 나인트에서 원래는 뭘로 나눴다 그랬을 때 여기 0 되는 거 있나 보잖아. 근데 0 되는 게 없지. 그럼 그냥 항등식 쫙 세워서 계수 비교할 가능성이 크겠지. 따라서 자 fx 작 집어넣읍시다. fx를 이것도 잘 찾았나? 얘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원래 이제 이렇게 몫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세팅을 해야 되지 지금 계수 비교하려면. 몇 차식이야? 1차식. 최고차항 개수는
2일 거야. 숫자기 2x 세제곱이기 때문에 2x 더하기 k라고 몫을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고 나머지 써주고. 자, 다 전개하지 말고 그냥 개수만 딱 쓰자. x제곱 개수 먼저. 이쪽은 a. 이쪽은 k랑 2x제곱이지. k 플러스 2. x개수도 딱 바로 쓰자. 왼쪽에서는 b고 여기는 k랑 마이너스 2x인데 얘랑 지워줘. k만 남네. 그 다음 상수항은 이쪽에선 c고 여기에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줘? 그대로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k로 식이 그냥 한 방에 다 바뀌어버리지. 이 마이너스 2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이다. 풀어주면 k 값이 나오겠네. 이게 아마 1인가? k가 1이니까 a, b, c도 순서대로 다 나오네. 요거는 그럼 1, c는 0, 더하면 4. 그러니까 원래는 뭐 치환 안 하고 바로 하면 좋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까먹었지? 알았어. 문자로 놓을게. 51을 x라고 합시다. 8을 2의 세제곱으로 봐야 되니까 2를 y라고 합시다. 그럼 따라서 분자 부분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분모의 51은 x, 53은 x 더하기 y로 해야지. 4는 2제곱이니까 y제곱. 따라서 위에 거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분모에 지금 쓰고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오지. 아래 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라 그냥 빠빠이 한 다음에 정답은 이거겠네요. 빼면 49. 자, 요거는 인수분해 되는 거 딱 각 봤어? 3차식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개수에 미지수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지? 그러나 자네들은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너 인수분해 혹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부터 확인? 다 더해봐야지. 개수의 총합부터 체크해봐야지. 개수의 총합 다 더하면 몇이야? 다 더하면 0인 거 확인되지. 그럼 이거 1로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x-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2차식으로도 인수분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1이랑 마이너스 3이 힌트겠지. 마이너스 k랑 k 마이너스 3 해주면 딱딱딱딱 나오겠네.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것이 지금 저쪽에서 A, B, C의 값이 여기서 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누가 A고 B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대상만 정하자. 여기에서 이제 1이 하나, 여기에서는 K. 이거 조심. 얘가 0 되는 값을 써야 되니까 3-K야. 다 그렇게 한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게 이제 셋이서 A, B, C인데 삼각형의 길이래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래. 하나씩 따져야겠네. 둘이 같으면 K가 1. K가 1이면 이렇게 세 변이 되죠. 집어넣어보면. 이거 삼각형 됨? 내가 짝대기 들고 하던 거지. 삼각형 안 돼. 둘이 더해서 얘보단 커야 돼. 그지? 자, 그럼 그 다음 이렇게 같은 경우는 K가 2인 경우지 저거. 그럼 1, 2, 1이 돼서 얘도 안 되네. 그럼 남은 건 얘랑 얘랑 같은 것 뿐이네. 얘랑 얘랑 같은 것만 남았고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 K값이 2분의 3이 나오지요. 2분의 3 집어넣어보면 삼각형 조건까지도 딱 만족. 둘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얘가 대빵이라 친다면 둘이 더해서 얘보다 크니까 되네. 자, 다음 7-1은 또 빠른 시간 안에 계산 탁탁탁탁 끝나고 갔어? 아니면 이것도 이제 하나씩 끙끙대면서 이렇게 I 빼내고 뭐 그렇게라도 맞췄으면 다행이고. 그때도 말했지만 이 제곱근의 성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숙달되게 다룰 수 있으면 바로 가도 되지. 자, 한번 써볼까? 둘 다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 가시 하나 나온다. 다음 분수 형태에서는 분모가 뭐 A,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지.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 루트를 합하거나 분리할 때 마이너스 튀어나온다만 잘 기억하면 실은 가장 최단거리 계산은 이거지. 아, 둘 다 음수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9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이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네. 그럼 그냥 마이너스 36
더하기 밑에가 음수고 위에가 양수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7.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이건 6i고 이건 마이너스 3i니까 원래 이제 숙달돼서 연습 잘 됐다면 또 이것도 이렇게 딱 10초 컷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나 당연히 자네들은 이런 거 다 연습했겠으나 까먹었을 테니까 i를 다 빼면서 했겠지? 뭐 그래 비상시엔 그렇게라도 하라고 내가 잘 알려줬으니까 그럼 그렇게도 해보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을 때마다 i를 다 밖으로 빼내면서 계산만 잘 하라 그랬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 3 i 제곱 나와서 마이너스 3 3 곱하기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12면 루트 36 그러면 6 그러나 i는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실수화를 먼저 i 곱해주면서 시켜주면 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루트 3분의 루트 27은 루트 9기 때문에 3i구나. 뭐? 자, 하여간 요거 보자. 자, x의 개수를 잘못 봤다고? 보지 마. 그럼 얘는 a랑 c만 쓸 수 있겠네, 이걸로는. 그럼 두근의 곱을 이용해야 되지. 두근의 곱. 곱해라. 몇이야? 6이네. 그럼 c는 6a다라는 관계식 하나. 그 다음 얘는 상수함을 잘못 봤대. 가려. 요거만 쓸 수 있네. 그럼 두근의 합을 합만 쓸 수 있네. 더해 1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a. a, b, c 값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해지지도 않지요. 여기가 결국 방정식 형태라 그대로 한 문자로 다 교체만 잘해주면 이게 방정식이라 가능한 거지. 2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됐는데 a 지우고 앉아있으면 그냥 확 지금은 는 0 형태라 이렇게 한 문자로만 정리를 해도 다 날려버리면 되지. 이게 또 부등식일 땐 날릴 때 조심해야 되지. 양수냐 음수냐 그지? 근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잖아 지금은. 자 그리고 문제를 가만 보면 추가로 뭘 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근 구하 근 내놔 그랬잖아.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근의 공식 갈기면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 자 해볼까? 이거 이제 뭐 우리 항등식 하던 거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성립해? 이게 성립한대. 그럼 이제 저걸 저 한글로 써있는 접할 때를 수학적인 수식으로 옮겨 써야 되겠네. 그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게 뜻하는 걸 해석해야 되겠네. 뭐야? 얘네들이 접한다고? 연립시켜서 교점이 한 개다,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다 그거 하라는 거네. 자, 뺄까? 빼자. 여기서 이거 뺍시다. 빼서 연립하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에 2k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구나. x 잠시 검산 맞군. 그 다음 4k 제곱을 먼저 씁시다. 플러스 8k에 마이너스 b가 0이다. 됐지? 얘가 판별식이 0이어야 접하는 거니까 딱 짝수 판별식 이런 더러운 식들이 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반드시 쓰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그랬지요. 됐냐? 그래서 즉, 저 노란 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이 노란 거의 정체가 이게 성립한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딱 정확히 해석을 하고 얘를 k로 정리해야지. 야, 그리고 심지어 4k제곱, 4k제곱, 안녕. 1차 항만 쓰면 되겠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b가 0이다. 4a 마이너스 8의 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가 0이다. a는 2, b는 마이너스 4. 정독했습니다. 정독. 자, 일단 매너 있게 이건 써주고 시작하고. 자, 이거 이제 당연히 집어넣어서 형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9는 0. 베타도 마찬가지 똑같을 거라 알파만 하나만 하면 바로 나오지요. 그래서 만약에 모양 맞추기가 조금 거시기 하면 최근에 행렬에서도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차수 낮춰버려도 되고. 근데 지금은 너무 모양 맞추기 너무 이쁘지 않냐? 그지? 지금은 저거 만들기가 너무 쉽네.
양변에 플러스 R 한 번, 플러스 알파 한 번씩 더 해주고, A요. 양변에 마이너스 1 한 번씩 따다당 박아주면 그냥 아예 대놓고 바로 만들 수 있네. 따라서 저거 다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로 바뀌겠네. 그럼 위에 쟤네들 있으니까 그냥 냅다 통분해서 곱셈 공식 갈겨도 금방 나오지.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9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 마이너스 6 계산. 아, 플러스 1 안에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해줘야 돼? 일단 요식부터,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요 두 대상으로 만들어진 식이라는 걸 잘 눈치채서 분리만 시켜주면 되지. 반대로 했어요. bx 플러스 c, 저기 mx랑 n을 이제 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넘겨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색깔 놀이 하는 거 아니야. 요 파란색 직선이 이거고, 그 다음 요 노란색 이차함수를 이거라고 보면 저 부등식이 요구하는 게 뭐야? 파란 게 더 커라. 파란 게 더 큰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렇게 딱 X쪽으로 경계선을 잘라보면 요 빨간 두 라인 사이지. 사이에서 파란색이 더 크지. 즉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4. 등호 있으니까 잘 따라 붙여서 이렇게 되겠네. 자, 보자. 뭐고 이거? 자, 가격이랑 문자랑 이런 거 설정 좀 합시다. 그냥 인원수라고 쓰자잉. 가격이 2만원, 원래 처음에. 2만원이면 입장객 200명. 자, 500원씩 내릴 때마다 할 때마다 내가 뭘 문자로 잡았어? 횟수. 내린 횟수 잡았지. 횟수가 3회면 1,500원 내린 거고, 뭐 이렇게. 그래야 문자로 딱 내렸다, 올렸다, 즉 빼기 더하기인지 잘 보시고, 500원씩 내렸으면 500x라 쓰면 되고, 그때마다 10명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 내린 횟수만큼 관광객은 늘어나겠구나. 구해야 되는 것은 관람료의 총합이라 당연히 가격 곱하기 사람 수겠네. 그래서 둘을 곱하게 되면 2, 2, 3, 4 마이너스 500x 곱하기 200 더하기 10x가 되고, 자, 이것의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구하라는 거 한 문자로 나타냈고, 그럼 이제 y는 붙여서 이거 그래프 생각하면 되는데 전개하지 말고 뭐 찾으면 돼? 절편 2개 찾으면 되지? 왜냐? 이 자식의 최고치 한계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 한 가운데만 찾으면 되지. 즉 절편 찾자. 자, 얘부터 이거 0 되는 거 몇이야? 하다 계산 약간 내정지 올 것 같으면 침착하게 정신 차리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방정식 세워서 넘겨서 풀면 되잖아. 마이너스 20. 여기 0 되는 건 몇이야? 공 2개 까고 5 나누면 40. 그럼 정중앙은 몇이야? 더해서 나누기 2지요. 10. 즉 x가 10일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만약 문제에서 그 최대값, 관람료 총액을 구하라고 했다면 10을 넣어야 되고 여기다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인당 하루 관람 가격 이거 물어본 거네. 여기에 x에다 10 집어넣은 정답을 써야 되는 거네. 정답은 15,000원. 됐나? 일단 가에서 뭐 좀 알아내야지. 최고치 한계수의 절대값을 갖다는 얘기는 뭔 소린지 알 거고. 근데 가를 봐라. 그럼 애를 뺐더니 지금 2x제곱 나왔잖아. 자, 최고치 한계수 일단 공짜로 다 나왔어. 하나가 1, 하나가 마이너스 1이겠네. 맞아. 즉 이거만 봤을 때 fx가 앞에 있는 거 몰라. 앞에 있는 걸로 모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함부로 세팅하지 말고 문제를 좀 보면서 나중에 세팅을 합시다. 냅다 갈기지 말고. 여기까지는 가를 보면 딱 나오는 상태. 됐냐? 그 다음 이거 인수분해 되지.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뭘로 되냐? 2x-2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딱 될 거고, 갑자기 인수분해를 왜 했냐 하면, 다시 말하면 저 가는 fx-gx는 0이다라는 방정식으로 설정을 해봤을 때 이거에 두 근이 나와 있는 거기도 돼.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5랑 1이지.
됐어? 여기 맞나?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항상 말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한 식과 그래프의 관계. 이 방정식이라고 따진다면 이게 지금 두 그래프의 교점 좌표 알려준 거고. x 좌표. 맞지? 맞아. 이 차함수와 이 차함수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식이었다가 그림으로도 봤다가 다시 식이었다가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따라서 최고차 개수가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그래프고 심지어 저기 어디 갔어? 교점 두 군데서 만난대. 근데 그게 기울기가 1이래. 이런 관계의 그림이겠구나. 어느 정도 다 대략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지. fx가 지금 최고차 개수가 양수니까 다음 gx가 이거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기와 여기가 a와 b로 잡힌 거고. 그리고 그때 x 좌표를 알려준 마이너스 5랑 여기에 x 좌표가 나와 있는 거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여기까지 일단 물 흐르듯이 줄 알게 됐냐?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문자 세팅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직선이 현재 최소한의 문자로 잡히는 상황 됐냐? 그럼 당연히 그림상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점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점이기도 하냐? 맞지? 네. 그럼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점이기도 하니까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연립한 이거의 두 근도 5, 이거랑 5겠네? 맞아? 네. 따라서 이걸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거 이제 빼기 함수라고 기술까지도 완벽하게 그냥 나중엔 자유롭게 쓰겠지만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 됐어? 그냥 다시 좀 천천히. 즉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점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의 이 둘의 교점의 x 좌표를 두 개를 알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연립한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5랑 1이다. 이거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따라서 두 근이 마이너스 5와 1이고 최고치 한계수는 얘 따라가겠지. 그럼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이렇게 세운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빼기 함수라고 하면서 미적분할 때 많이 다루게 돼요. 얘랑 교점이 이거랑 이거니까 둘이 뺀 관계식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참고로 안 빼고 그러니까 빼는 거지만 나는 이제 뺀 뒤에 이제 넘긴 버전으로 나는 많이 써요. 아까 이렇게 넘긴 거야. 왜냐? 그치? 따라서 마찬가지 원리로 gx도 동일하게 잡을 수 있는데 g상은 gx는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저 나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가 만약에 저게 들어간 게 마이너스 5, 1 서로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똑같은 게 들어갔다면 가에다 박아서 약간 곱셈 공식 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저렇게 별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따로 잡으라는 얘기거든. 따라서 마지막으로 f-5 계산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 g1은 계산하면 1 플러스 k이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k 값 나오고 문제 끝. 나오겠지. 자,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네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게 자네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면 세 가지야. 셋다. 이건 알겠지 뭐 밑변 높이. 밑변과 높이 가지고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 거고. 그다음 이것 또한 실은 중3 때 하긴 했어. 어차피 저기 대수 삼각함수 들어가면 또 나올 건데 중3 때 삼각비 배울 때 이거 배웠다. 분명 중3 때 사인, 코사인 배울 때 배웠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럼 뭐 그냥 참고로 써두긴 할게. 나중에 이제 유도도 다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세 번째가 특수한 상황, 즉 내심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구하는 삼각형 넓이가 있었지. 이것도 중학교 때 다 한 거 아지. 이 그림에서 쓰는 거 있지 않았어?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고
이 내저번에 반지름을 R이라 했을 때 이렇게 쪼개가지고 구하는 원리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나씩 구하는 원리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전히 높이가 R이기 때문에 2분의 1 AR. 맞아요. 이것도 2분의 1 BR. 이것도 2분의 1 CR. 그 원리로 나오는 내심인 삼각형에서 쓰는 이 공식. 이 세 가지 공식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는 잘 안 줘. 지금처럼 미지수를 포함해 놓고 예를 들어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등식을 세우거나 얘랑 같다라고 등식을 세우거나 그렇게 써먹으라고 줘. 즉 한쪽을 90도로 주거나 얘처럼 한쪽도 90도면서 이 그림이면 이 삼각형으로도 이걸로도 공식 쓸 수 있고 이걸로도 공식 쓸 수 있잖아. 그럼 둘이 같다 하면서 등식이 연결되지? 아니면 이제 이 개념이랑 뭐 각 하나를 뭐 60도 이렇게 준다던가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요 내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그래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자, 문제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5다만 읽고 선생님 여기가 5요? 문제 좀 읽어. 여기가 5. 그래서 그럼 여기가 오면 이거까지 했던 거지. 이 길이도 5 되냐? 그럼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5. 여기까지는 뭐 가볍게 찾아지지.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여기 길이 5입니다. 그 다음 이건 나머지는 문제에서 잡아준 거지. 여기 길이가 x래. 여기 길이가 y래.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 넓이로 알려줬네요. 어디 갔냐? 2분의 이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을 알려준 거지.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대신 삼각형 넓이 공식 쓰는 거네. 그럼 썼으면 됩니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버전으로 삼각형 넓이 한번 작성. 이것이랑 내심 버전으로 2분의 1 곱하기 지금 반지름도 2분의 1이라 헷갈리지 말고 세변의 길이의 총합. 이렇게 등식 하나. 그 다음 당연히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무조건 써줘야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푸는 문제겠네요. 자, 윗식에는 곱하기 4 한 번 해서 이쁘게 좀 바꿔봅시다. 2xy가 x 플러스 y 플러스 5. 그럼 이건 곱셈공식 어떻게 연결해줘야 돼? 얘를 이제 이렇게 고쳐서 대입해서 좀 방정식처럼 풀어야 되겠네. 이게 지금 25인데 이거랑 연결을 할 수가 있지. 가장 딱 눈에 잘 보이는 건 그냥 2xy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 2xy고 2xy 그 자체니까 그거가 그냥 이렇게 붙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마이너스 25는 0. 그래서 여기 5만 좀 밖으로 걷어내 줍시다. 그러니까 뭐 헷갈리면 치워내도 돼. 어쨌든 이거에 대한 2차식처럼 풀어야 되겠지. 그지?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 30이죠. 바로 갖도 되죠? 치워 안 해도 되지. 인수분해 되네요. 마이너스는 안 되지. 지금은 변의 길이라서 6이 되겠네요. x 더하기 y가 6.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2xy가 11이야. 세제곱 xy로 해야 되겠네. 2분의 11까지 잘 가지고 가서 세제곱 곱셈공식 되겠네. 자, 하여간 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써줍시다. 바로 써도 되지? 됐냐? 가 같은 경우는 검산식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지. 저게 이제 나머지 쓰라고 준 거라 쓰고 싶으면 쓰든가. 자, 근데 이제 나는 써야 되겠지. 나 힌트는 좀 받아쓰기 해야 되겠네. 자, px는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아무래도 지금 q 많이 쓸 것 같지. q1x라고 합시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받아쓰기 해야 되고 얘가 0 되는 거 넣을 거 없어잉. 그 다음 밥. 나머지 희한하게 세팅하는 그 유형이네. 왜냐면 일단 쓸게. x 6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다 그랬으니 q2x고 이때 나머지를 문제에서 저렇게 rx를 지정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잘 지켜라. 이상한 거 rx로 네 맘대로 잡지 말고 이 상황이야. 됐나? 자, 그럼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 들어있는 거 정도는 보여야지. 맞죠?
저 6제곱이라는 건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잖아. 맞지? 이런 거 말한 거야. 이런 것도 안 보이면 그럼 일단 저기 나머지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곱셈 공식 훈련부터 더 해야지. 따라서 얘는 지금 마저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거 아마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 문제에서는 3차식 가지고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지. 어쨌든 요게 지금 여기 들어있어. 즉 지금 이 힌트를 어떻게 써야 돼? 이걸로 어떻게든 잘 묶어내기만 하면 뒤에 꼬랑지를 알 수 있는 형태인 거를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예전에는 3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저거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막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K 뒤에 거 3x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나머지 찾던 문제 기억 안 나? 이제 1차 테스트인가 2차 테스트 때 내가 몇 번 넣었을 텐데 이 문제 그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약간 변형이 가 있으니 차수부터 파악해. 이거 몇 차식이야? 6차로 나눴으니까 5차 이하. 그냥 5차 이하. 따라서 얘를 그냥 이거 들어있잖아. 이걸로 묶었을 때 꼬랑지 안 해. 그러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 그거 하나 기억났다고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차수가 안 맞아서. 그치? 이러면 이건 RX를 4차로 잡은 거잖아. 맞아? 따라서 그때 원리가 뭐라 그랬냐면 결국은 여기가 5차식이면 그 5차식을 얘로 다시 나눈다는 느낌을 가지라 그랬어. 그래서 얘를 다시 이걸로 나눠서 여기 모양을 뭔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결에다 쓴 거야. 저게 이제 1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얘를 RS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이 노란 거 묶어냈을 때 뒤에 꼬랑지가 얘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그냥 RX가 5차식 이하인 거를 아시면 RX를 다시 나눠준다고 생각합시다. RX를 얘로 나눈다라고 다 봅시다. 그럼 이때 이제 여기를 QX라고는 쓰지 말자고 이제 슬슬 문자 세팅해야 되지. 5차식이야. 이건 4차식이잖아. 여긴 AX 더하기 B라고 나와주도록 하자. 그럼 이제 뒤에 저 남은 꼬랑지를 저걸 갖다 쓸 수가 있겠네. 얘를 갖다 쓸 수가 있겠네. 자, 벌써 되나? 이것도 그래서 처음에 한참 너네들 처음 설명할 때는 바로 하면 이해 못하니까 자 그럼 1차식 남을 거 아니니? 이러면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냥 어쨌든 지금은 이제 넘어가자. 얘로 빼냈을 때 이 뒤에 남는 애를 그냥 지금 이렇게 해볼게. 따라서 여기 RX를 이렇게 표현을 다시 바꿔주면 이래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로 최종적으로 밑에서 묶어낼 수가 있지. 오랜만이니까 한번 풀 버전으로 써볼게. 이 노란색 밑줄 친 거를 싹 빼내면 얘 안에 이제 뭐가 남아? 굳이 쓰진 않을게. 이거 곱하기 이거 남을 거고 맞지? 더하기 여기 AS 더하기 B 남을 거고 그리고 나서 쫙 닫고 나서 뒤에 별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이걸로 묶어냈을 때 남은 별을 여기서 알려준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걸 바로 저거 보면서 3x-2라고 썼던 거라고. 지금도 당연히 쓸 수 있고. 되냐? 그치? 이렇게까지 모양 구조. 자, 그럼 따라서 이제 RX를 갖다가 여기 AB만 구하기만 하면 저기 RX를 다 완성할 수가 있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어딨어? 여기 있어. 얘는 어디다 써야 될까? 여기 RX가 최초로 잡힌 여기에서 쓰면 되겠네. 왜? 여기도 이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1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터질 거거든. 따라서 여기에서 x에 1 집어넣으면 R1이 남을 거고 R1이 4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그대로 얘가 4가 되겠지. R-1이 4다. 여기서 저 처음에 가에서 줬던 힌트를 여기에서 R로 바꿔먹은 뒤에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A와 B가 나오겠죠. 됐나? 그래서 A, B 나오면 괜히 전개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써놨잖아. 그지? 그럼 그냥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뭐. 일단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이 문장을 보고 해야 할 일들은 딱딱딱 해야지. 그렇지? 다에 의해서 C 집어넣으면 0이구나. 일단 씩 하나 딱 뽑아야 되겠지?
맞냐? 네. C를 집어넣으면 여기니까 여기다 쓰자. AC 제곱 플러스 A, B, C 어차피 다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전개도 같이 합시다.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130은 0이다. 자, 그 다음 위에서 자연수라 그랬으며 대소관계와 이런 관계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등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서 여기서 자네들은 막 때려박는 그런 그러니까 막 대입해가면서 푸는 그런 뉘앙스를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이 130과 원래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숫자 있는 경우 봤어? 아니잖아. 지금 얘는 130을 넘겨놓고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130을 이래도 쪼개보고 저래도 쪼개보면서 그런 식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지. 자, 인수분해하긴 괜찮거든. A가 대놓고 혼자 있어가지고 A하고 싹 다 묶어놓으면 A제곱, C제곱 플러스 BC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B네. 근데 A 제곱으로 자. 따로 묶어줘. A 제곱을 어떻게 묶어? A 제곱으로 묶고. 자, 여기랑 여기랑 묶으면 결국 하나로 합치려면 A만 빼내야 될 거 아니야. 자, 요래 놓고 이제 여기에서 두 개씩 보는 여기 부분의 인수분해는 그냥 기본적인 인수분해지. 여기는 마이너스 A를 묶어내면 C 더하기 B 이쁘게 잘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 곱하기 C 마이너스 A 곱하기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확인되지. 됐냐? 됐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자연수긴 한데 막 소인수분해 생각하니까 일단 130 쪼개는 봐야지. 13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3이야. 그러나 그런 선입견 가지면 안 돼. 이쁘게 막 하나씩 아닐 수도 있어. 막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숫자 언제나 숨겨져 있는 숫자가 1이 있기 때문에 막 1이 들어가고 막 둘이 이게 이제 10에 막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야. 되냐? 그러니까 저기 대소관계도 있겠다. 저 가 말을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대입해야 되는 숫자는 문자는 뭐야? 어느 문자에 먼저 넣으면 좋아? A. 당연히 혼자 있는 A부터 출발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대소관계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것도 좀 크기 순으로 놔주면 좋겠네. 지금 가에 의해 아마 얘가 제일 작을 거야. 얘가 제일 클 거고 얘가 중간일 거야. 대소관계 단순히 이 세 덩어리의 대소관계만 비교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야. 맞아? 그거에 맞춰서 A에 조금씩 생각해 나갑시다. 즉 일단 130을 쪼갠 게 1까지도 있지 않게 다 써줍시다. 일단 쫙쫙쫙 쪼개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A가 1에 B가 요게 2에 얘가 막 65 그럴 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됐냐? 따라서 요래놓고 막 찾는 거지. A가 일단 제일 작은 거니까 1부터 출발해 보는 게 안전하겠지. 됐냐? 그럼 A가 1인 상태로 식을 한 번은 완성을 다시 한번 시켜보자. C-1, 그 다음 B 플러스 C고 그 다음 여기에 현재 남은 재료는 그대로 남아있지. 아까 내가 말한 눈썰미가 뭐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도 생각 없이 그냥 하나씩 이거 이렇게 늘려면 졸라 많기 때문에 오래 걸려. 조금 스피드를 올려줘야 돼. 근데 처음부터 되면 좋겠지만 처음에 그냥 가볍게 한번 일단 가벼운 시작은 해볼 수 있지. 크기 순이잖아 지금. 맞아? 크기 순으로 놨지 일부러. 2 그럼 몇이야? 65? 열해놓고 빠르게 잘 해보면 그래도 다행히 연립 계산은 안 해도 돼. 여기서 C 나오고 순차적으로 B 나오지. 여기도 문자였으면 해봐. 이러면 이제 C가 3이 되고 이러면 B가 몇이야? 62. 어이씨 말이 안 되네. 어림도. 여기서 스피드를 올려서 빠르게 눈썰미 있게 막 이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럼 어느 정도 되지? 이러면서 그 스피드 싸움이 되는 거야. 됐냐? 나랑 뭐 지금은 결론을 써줄 수밖에 10과 13이 딱 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궁금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C가 그럼 11이죠. 이러면 이제 B가 몇이야? 2. 대소관계 가랑 딱 되지. 됐냐? 따라서 실전에서는 지금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지. 하나 찾았잖아. 가야지 답 쓰고 다음 문제. 그리고 연습 한번 이런 거 왜 안 되지 하고 이제 다른 기타 등등 경우들은 이제 뭐 평소 공부할 때나 뭐 이럴 때 왜 A가 2면 어떻게 되길래? A가 2면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2라는 숫자는 빠지게 되고 1은 어차피 얘가 제일 작은 수기 때문에 1은 누구도 될 수 없어. 정말 얘네 둘만 나눠 가져야 돼. 해보면 다 안 돼. 53이라고 예를 들어 53 이게 가장 평범해 보이는데 이거조차도 안 될걸? C가 7이지. 이러면 B가 6이 되네. 6이 되네. 그냥 나에서 안 돼. 나에서 19-2. 엄청 틀렸어. 자, 문제 조건은 되게 간단하지. 네. 6의 약수끼리 이웃하고 짝수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1, 2, 3, 6이 지금 이웃해야 되고 그 다음 짝수니까 2, 4, 6끼리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 비슷한 문제는 해봤잖아, 그치? 맞아? 좀 많이 안 겹치는 문제들. 근데 어쨌든 그 문제도 그렇고 항상 떨어져 있는 거 마지막에 끼워 넣는 거 그게 항상 기본. 이웃하는 건 먼저 묶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2랑 6은 떨어뜨려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일단 같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여기 배치하는 거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상황 나눠야 되지. 당연히 저 1, 2, 3, 6을 이렇게 안에다가 묶어냈을 때 이제 잠시 생각해봐. 지금 현재 5가 따로 있지. 5랑 같이 배치한 다음에 4 끼워 넣는 방법을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4를 끼워 넣을 때 실은 여기 양 끝에 누가 있냐도 좀 중요해. 맞아? 요 양 끝에 짝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들어갈 자리 달라져. 그게 아니라면 또 달라져.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지. 즉 첫 번째, 저 내부에서 뭐 양 사이드에 펼쳐져 있는 거 먼저 할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짝수가 양 끝에 있는 경우가 그럼 저 짝수가 양 끝에 있는 경우 지금 예시로 이렇게 썼지만 이거 배치하는 계산도 해야 돼. 그치? 자리를 지정한 상태잖아. 이거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2팩 곱하기 2팩이라고 계산 자체는 간단하게 되죠. 되냐? 그럼 이제 보따리 제작 끝났고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이 보따리하고 5하고 배치해야지. 얘랑 5랑 두 개 배치해야 되지.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금 이대로 배치됐다고 치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숫자인 4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원래 끼워 넣을 자리는 이렇게 세 군데지.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못 들어가. 여기만 들어가. 한 가지밖에 없네. 따라서 그냥 이게 끝이니까. 됐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아마 이것도 못 풀었다면 이런 전략을 못 세워서 못 풀었겠지. 그래서 말했잖아.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이제 짝수가 뭐 둘 다 안쪽에 있을 수도 없지. 근데 이제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경우. 아니야? 당연히 저 짝수 삐져나오는 건 좌측이어도 되죠. 이 둘은 이런 식으로 배치된 경우 계산합시다. 자, 이건 계산 한번 한 줄로 써볼까? 이 그림 하나당, 그러니까 자리를 지정한 상태라고 보면 하나당 2 곱하기 2씩 있잖아. 맞아? 여기서 배치하는 방법이 네 가지. 더하기 여기서 배치하는 방법이 네 가지. 이렇게 해야지, 그치? 지금은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8, 8가지 중 그냥. 그치?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돼. 이렇게 배치할지 이거 정하는 방법 두 가지. 그 안에서 이제 배치하는 방법 뭐 하여간 계산 형태야 뭐 다양한. 됐냐? 한 줄로 쓰자. 곱하기.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줘야 돼?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럼 얘랑 5랑 배치해야 되지. 맞지? 얘랑 5랑 배치하는 계산이 2팩 또한. 됐냐? 곱하기. 자, 그럼 예시 들자. 얘랑 5랑 만약에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치자. 그럼 끼워 넣을 자리는 원래대로라면 세 군데인데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여기만 못 넣고 여기랑 여기는 4가 들어가도 되지? 뭐야? 32면 최종 정답은 40.